예전에 셀토스가 부분 변경을 하면서 8단 토크 컨버터식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듯이, 근데 어제 오늘 제가 이 운전한 느낌으로는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오늘 최저기온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서 신형 투싼을 시승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저희 사무실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왕복 380km 정도를 운전하면서 장거리 연비도 체크해보고요, 또 도심과 고속도로에서의 느낌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형 투싼이 파워트레인은 바뀌지 않았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DCT 변속기를 엮어놓은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7.0kgm인데 도심에서 타기에 진짜 딱 좋은 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이 차급의 주력 파워트레인이었던 디젤보다는 토크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직결감 그리고 빠른 반응 속도 때문에 시내에서 치고 나갈 때 되게 시원시원하게 나갑니다. 네, 가속 페달을 그렇게 깊게 안 밟아도 시내에서 쭉쭉 나가고요. 이 신형 투싼의 스펙이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던 게 있었죠. 이 변속기가 왜 안 바뀌었냐. 예전에 셀토스가 부분 변경을 하면서 7단 DCT에서 8단 토크 컨버터식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듯이 이 투싼에는 왜 그게 안 들어갔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또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특성은 자동화를 한 수동 변속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그렇게 매끄러운 감각을 전해주진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저속에서 조금씩 움직일 때 꿀렁댄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실제 수동 변속기 차를 운전할 때 그 느낌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기어가 체결돼서 힘이 들어갈 때 울렁거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특히 속도 편차가 심한 도심에서 자주 감속과 가속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아서 더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제가 이 운전한 느낌으로는 괜찮은데요. 일단 아주 평범한 주행 상황에서는 저는 그다지 울컥거린다거나 아니면 경사로에서 크게 밀린다거나 하는 상황을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토크 컨버터보단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랑 맞물리면서 운전 감각이 되게 젊습니다. 좀 더 스포티하고 가속할 때 기어가 체결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면서 내가 이 차를 제대로 조종하고 있구나, 나의 의도대로 달려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속할 때 느낌은 확실히 배기량이 막 크지 않고 출력도 200마력 이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빠르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땅한 엔진 소리랑 같이 버무려지면서 경쾌하게 잘 나갑니다. 또 듀얼 클러치답게 다음 기어로 갈아타는 그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다만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토크 컨버터식보다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엔 또 제 입장에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저희처럼 차를 2-3일씩 짧게 타는 입장에서는 이 변속기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지금 이 건식 DCT 미션은 내구성 얘기가 많죠. 예전 DCT 모델을 타신 분들 후기를 보면 10만 킬로미터마다 플라이휠과 클러치를 갈았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 장기간 운행했을 때 나타나는 내구성 문제는 또 차마다 다를 수 있고 운전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합적인 내구성 면에선 토크 컨버터 방식이 낫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투싼에 토크 컨버터 변속기가 들어가지 않은 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싼 정도면 현대에서도 굉장한 주력 차종이고 정말 딱히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특히 이번에 신형 투싼이 되면서 편의 정비도 많이 개선됐고 실내 구성이나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면서 완성도가 더 올라갔는데, 고성능 모델은 아니지만 무게중심이 낮게 깔려 있다는 게 느껴지고, 또 운전대를 돌렸을 때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 현대 기아차에서 느꼈던 그 약간의 헐거움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렸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발하고 딱 60km를 돌파했는데 지금까지 누적 연비는 14.3km/L네요. 생각보다 잘 나와주고 있고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올라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시속 100km로 맞춰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만큼은 수입차 브랜드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작동합니다. 차선 잡아주는 능력 아주 좋고, 또 차간 거리는 총 4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운전대 왼쪽에 있는 버튼 눌러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런 버튼류를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또 운전자 입장에서 편리한 기능 몇 가지가 더 생겼는데, 일단은 이 대시보드에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현대차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랑 무선 카플레이 연동 기능도 있어서 지금 보이시죠? 아무런 선도 없지만 제 휴대폰과 연동을 해서 이렇게 T맵을 아주 크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생겼습니다. 이건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고르면 넣으실 수 있는데, 이 앞에 보시면 아주 큰 구멍이 하나 생겼죠. 저기를 통해서 앞유리에 각종 주행 정보를 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을 보고 있어도 제 현재 속도를 알 수 있어서 속도 맞추기도 쉽고요. 또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에 간략한 정보도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스포티지에는 없는 투싼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속에서 이 차의 방음 성능은 그냥 적당한 수준? 이번 신형 투싼이 되면서 흡차음재 면적이 꽤 넓어졌거든요. 일단은 앞바퀴 휠 가드 그리고 C필러 쪽의 흡차음재가 조금 더 보강이 됐고요. 운전석 바닥이랑 B필러 쪽에는 없던 흡차음재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음 성능을 올렸는데, 지금 시속 100km로 고속주행을 할 때는 타이어 구르는 소리는 좀 들리긴 하는데요, 나머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앞유리에 바람 부딪히는 소리는 좀 들어오긴 하지만, 이번에 또 1열 창문에까지 이중접합 유리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면요, 뭐 앞에서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는 어쩔 수 없다 치겠는데, 이 1열 창문에서 들리는 소리는 확실히 적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불과 이틀 전에 탔던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도 일단 이 창문 쪽에서의 바람 소리는 적습니다. 카니발도 1열에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됐긴 했지만 창문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전대를 쥐고 있는 걸 감지하는 방식은 정전식은 아니고 감압식입니다. 직접 이렇게 손을 떼고 있다가 계기판 오른쪽에 이렇게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문구가 뜨면 정말 살짝 이거를 가끔 꽤 많이 돌려줘야 인지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투싼은 진짜 조금 움직였는데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정전식이 확실히 편한 건 맞지만, 이 투싼의 운전대는 전혀 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민감하게 작동을 해줘서 이렇게 직진으로 오래 운전할 때도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 투싼의 운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무래도 넓은 시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이고 시트도 가장 아래로 맞춰놨는데, 이 앞에 있는 대시보드보다도 계기판 위치가 더 낮아서 전혀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가장 낮춰 있는데도 앞에 본인 시작점이 보일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야와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더 개선된 모니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전보다 운전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가서 연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양양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양양 사이클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평균 연비는 15.9km/L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신형 투싼 어떻게 외모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얼굴이 더 잘생겨졌죠. 이번 신형 투싼은 구형 투싼의 N라인과 비슷한 외모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램프 디자인이에요. 기본형 투싼이 원래는 역삼각형 램프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구형 N라인은 이렇게 살짝 사각형의 각진 형태의 램프 디테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런 부분 모서리에 조금 더 각을 깎아내서 아주 정교하고 되게 금속이 반짝반짝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건 뭐 N라인 같은 조금 더 스포티한 버전을 추가한 게 아니라 기본형인데도 이렇게 어두운 컬러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대 엠블럼도 까맣게 처리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도 이전보다 확실히 스포티하죠. 이전까지는 차체와 비슷한 컬러 범위가 훨씬 넓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까지 고정적으로 이 실버 컬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두 칸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뒷모습은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특히 램프 디테일은 이전과 똑같아요. 이렇게 역삼각형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뭔가 맹수가 발톱으로 확 핥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고, 바뀐 건 요 리어 범퍼 정도?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 범위가 좌우로 훨씬 넓어졌고요. 그리고 방향지시등도 원래는 한 이쯤 있었는데 살짝 더 내려갔습니다. 이 방향지시등 위치 때문에 인터넷에서 아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만큼 다음 세대 투싼에서는 다시 램프와 통합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투싼 뒷모습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주 깔끔한 이 뒤쪽 유리인데요. 일단 현대 엠블럼이 이렇게 유리창 안에 평면으로 숨어 있고, 이 리어 와이퍼가 여기가 아니라 유리창 위쪽에 스포일러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죠. 자, 트렁크 손잡이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이 트렁크 속도는 빠르게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트렁크는 진짜 넓습니다. 이게 VDA 기준 622리터인데 일단 트렁크 높이가 낮은 게 저는 마음에 드네요. 요즘 차를 보면 한 여기까지 올라오는 SUV들도 많은데 입구부터 낮고 바닥은 아주 평평하게 이어져 있어서 짐 실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좌우 폭이나 앞뒤 길이도 충분하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12V 소켓이 한 칸이 있고요. 자, 이번에 신형 투싼의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신형 투싼의 인테리어는 모든 면에서 운전자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인테리어를 생각해 보면 일단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가 분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가 있는 구역은 폭포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해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중앙 모니터와 이 공조 장치가 하나로 묶여 있는 패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 송풍구가 위쪽에 있었죠. 이제는 위치를 바꿔서 이 모니터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공조 장치가 중앙, 그리고 공조 장치 버튼들이 아래쪽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 배치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직관적으로 이런 공조 장치 버튼들을 모니터 안에 숨긴다거나 그러지 않고 다 눈에 보이도록 배치를 했기 때문에 쓰기가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운전석과 동승석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보다 수평을 강조한 조금 더 일체화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선반이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올려두기 좋거든요. 네, 나름 이 바닥도 고무, 우레탄 이런 걸로 돼 있어서 마찰력이 좋고, 또 칸도 이렇게 나눠놔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소품을 잠깐 올려두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도 수납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 센터 콘솔이 위로 조금 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 수납 공간이 아주 넓어졌고, 여기에 USB-C 포트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충전과 충전 및 통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전원식 버튼이 들어가죠. 이것도 요새 현대기아차에 다 들어가고 있는 방식인데 이건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면 기어 변속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현대차의 그 버튼식 기어를 조금 싫어했습니다. 네, 그게 요 위치에 있었었는데 여기에 있던 변속 버튼이 없어지고 요즘 나오는 다른 현대차 모델처럼 이렇게 칼럼식 기어 레버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넣었는데 위치가 진짜 직관적이고 좋죠. 이렇게 올려두게 되면 요 앞에 초록색 불이 점점 차오르면서 충전 중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자주 쓰는 버튼들, 뭐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 버튼까지 배치를 해놨고요. 이쪽에는 주차 관련된 편의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요걸 누르면 이렇게 차 주변 카메라가 모니터에 뜨게 됩니다. 자, 이 운전대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네, 코나와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3스포크 단정한 형태의 운전대에 가운데에 현대차 엠블럼이 없는 이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는데 요즘 다 이 운전대로 좀 퉁치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뭐 디자인 같은 거는 아주 보기 편하고요. 이 버튼 배치도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싼 2열입니다. 지금 앞 시트를 제 키에 맞춰놓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남네요. 아마 시트가 요쯤까지 밀려난다 생각했을 때 해도 주먹은 두 개가 거뜬하게 들어가고요. 자, 뒤쪽 시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쿠션 길이가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뒤까지의 쿠션 길이가 진짜 기네요. 그리고 바닥에서 여기 무릎 닿는 데까지의 위치도 요즘 타본 차들 중에서는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앉자마자 자세가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뭐 충분하죠. 키 180 되시는 분들도 전혀 닿지 않게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시트는 뒤로 많이 높습니다. 지금 이만큼 최대 여기까지 누워요. 그리고 제일 각도를 세웠을 땐 여기서 걸리네요. 사실상 이거는 사람이 앉기에는 좀 불편해서 짐을 많이 실을 때 쓰는 각도인 것 같고, 자, 이 정도가 딱 기본적인 각도 같은데 여기서 요만큼 더 누워진다. 요만큼 누우면 아주 뒷좌석에서 잠을 잘 때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루프가 진짜 넓네요.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열리는 부위가 뒤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편의 기능으로는 이 차는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3단계 열선 시트가 뒤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송풍구 2개, 또 USB-C 포트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또 시트 아래쪽에 발 넣을 공간도 아주 충분하네요. 지금 앞 시트를 가장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인데
그냥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저희 후배 기자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2열에 앉아서 서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출발한 지 저희 40km 정도 지났는데 일단 느껴지는 점은 몇몇 SUV들 같은 경우에는 1열 승차감보다 2열 승차감이 확실히 별로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이 투싼의 2열 승차감은 1열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열에서 운전하면서 느꼈던 그 탄탄한 느낌이 2열에서도 꾸준히 계속 느껴지고 있고요. 추가로 충격이 더 크게 올라온다든지 그런 불쾌한 느낌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시트의 형상 차이 때문에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1열 시트보다는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살짝 허전하긴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전체적인 느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투싼의 C필러 흡차음제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려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각도가 이만큼까지 눕다 보니까 되게 편하네요. 진짜로 이렇게 쭉 가면 어느샌가 잠들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몸에서 많이 뜨는 게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은 자세는 굉장히 편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2열 느낌은 시야도 너무 좋고 승차감도 1열과 큰 차이가 없어서 장시간 타기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형 투싼 스포티지와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 계시겠죠. 신형 투싼이 가격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싼과 스포티지의 1.6 가솔린 모델의 트림별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가장 하위 트림이 234만원, 중간 트림이 101만원, 상위 트림이 165만원씩 투싼이 더 비쌉니다. 이 가격을 더 내고 투싼을 구매할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특징들을 투싼의 장점으로 꼽겠습니다. 일단 스포티지보다 1열에서의 편의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대시보드나 센터 콘솔 쪽에 공간을 정말 많이 팠어요. 그래서 예전 투싼보다는 물론 스포티지보다도 수납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또 신형 투싼의 계기판에는 CCNC라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죠. 이게 기능 개선도 있지만 무선 업데이트까지 지원을 해서 더 편리하게 최신 기능을 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CCNC 자체가 들어있지 않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걸 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투싼만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을 보면 투싼이 약 4만 대, 그리고 스포티지가 약 6만 4천 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연 이 판매량을 역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서울에 도착을 해서 양양에서 서울까지 갔을 때 연비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3시간을 달려서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계기판에 뜬 평균 연비는 리터당 15.2km를 기록을 했고요. 서울 시내 들어와서부터 이 수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원래 올림픽대로를 탈 때까지만 해도 리터당 16.1km였는데 거의 시내에서 50분 이상을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형 투싼의 주행 느낌, 그리고 장거리 연비, 여러가지 특징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이 영상이 투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